9월 24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이고 이혁 기수가 기승정지인데 한 주 유예를 시키면서 이번 주에 기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혁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3마리를 타는데 일요 경마 7마리를 타고요. 이혁 기수가 총력전을 일단 펼칠 수밖에 없는 이번 주 한 주라고 판단되고요. 김태희 기수가 6마리, 김효정 기수가 7마리, 여성 기수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의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승환 기수가 7마리, 박태정 기수가 5마리, 김용근 기수가 6마리, 이렇게 이동화 기수까지 5마리씩 타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타는 기수들, 기본적인 능력 있는 기수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봐서는 김하영 기수, 그 다음에 장추열 기수, 이동화 기수, 김용근 기수, 이혁 기수 이렇게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분석을 했고 현장에서 집중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의 접전 경주입니다. 딱 떨어지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되고 최근 주로 자체가 상당히 가벼웠잖아요.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들도 일단 유리합니다. 안쪽에 1번마 용암렉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이 가장 빠른 마필이죠.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였으면서도 약간의 펜스 전개를 하면서 모리를 잘 피했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모리를 정통으로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유승환 기수가 무조건 선두권에 붙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선행을 가든 선입 외곽 전개를 하든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을 또 알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4,500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1000m 경주의 1번 게이트 무조건 승부를 해봐야 되는 경주죠. 저도 기수 시절에 1번 게이트 1000m의 1번 게이트는 정말 좋습니다.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콜에서 따라가도 되고 모든 전개가 가능한 만큼 1번마 용암렉스 가져가야 되고요. 9번마 크레이지러브 역시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입니다. 스타트와 중속도 힘이 상당히 실리는 모습이고 이번에 계란형 큰고리 제가를 신청하면서 장구의 변화도 좋습니다. 장구의 변화를 줬다는 거, 지난번에 입상이 성공하고도 장구의 변화를 줬다는 거는 그만큼 보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승을 하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거죠. 1등 상금이 3,300만원 경주는 딱 3번만 뛸 수 있어요. 9번마 크레이지러브 일단 봐야 되고요. 여기서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마 스마트 글로리를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이지만은 준비하는 과정, 또 병합 조교 이런 걸 상당히 말했던 마필이 12번마 스마트 글로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인 문학의 자만이고 국내산 5등급 내길의 별, 토요일 6경주에 출전한 내길의 별이란 병합 조교라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태 좋아졌고요. 일단 1번과 9번을 빼놓고는 이번 경주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9번이 쏘고 1번이 안쪽에서 따라가고 1번이 쏘고 9번이 따라가고 외곽에서 12번마 스마트 글로리가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9번, 12번 요 세 마필이 좀 더 세 보이고요. 여기에 8번마 클로마이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스포 조교를 4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는데 주행검사의 때도 강하게 추진을 해봤고 또 앞선에 붙으면서 약간의 모래를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토요일날 수요일날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좀 더 강한 조교를 했던 만큼 8번마 클로마이트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9번마 크레이지러브가 그래도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하다.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다. 9번을 놓고 1번, 8번, 12번 1번, 8번, 12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배당의 상황을 보고 압축을 하든지 한 마리 자르든지 두 방으로 정리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2세마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럭키선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타트와 중속과 모래를 맞아먹고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 때 모래도 맞춰보고 요러고 별걸 다 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하고 모래를 맞아먹고 1경주에 출전했던 마필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어. 거의 다 뭐 실패하고 뭐 입상해본 말이 없어요. 그냥 지난주에도 막 3착 막 이렇게 했잖아요. 럭키선이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만 압도적인 인기로 팔릴 거는데 문세영이가 주행 검사를 하고 실전에서 일경주에 들어온 말이 없었어요. 최근에 한 달 동안. 그렇다면 안쪽에 보면 테이크 뮤직을 저는 좀 더 강하게 보고 들어가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데뷔전에서 일단 맥없이 무너진 건 맞습니다. 근데 타이어를 보면 1분 2초 2예요. 주로 빠르기 5, 17% 조금 가벼운 주로이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가벼운 주로는 아니었다고 판단되고요. 자, 이번 경기 다시 1000m의 안쪽 게이트입니다. 경매가 3,500만원짜리 마필인데 일단 앞말이라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경주 편성에서 보시면 알지만 인기마 자체들이 조금 더 앞말 편성들이 많습니다. 이번 테이크 뮤직이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지난번에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박태준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고 안쪽 2번 게이트 좀 더 쉽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만큼 이번 테이크 뮤직을 일단 저는 충막감으로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고요. 1번마 천존채치라는 마필인데요.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발주 연습도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동국 트랙라이더가 직접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 좋아진 만큼 1번도 봐야 되고요. 일단 2번을 놓고 저는 2번을 놓고 1번, 4번 쪽에 일단 포커스를 잡겠고요. 여기에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만 한강질주가 되겠습니다. 7번만 한강질주. 이거 의외로 좀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얘도 매니피에 5,5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김동균 주구사가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 12번 게이트에서 복귀 내용과 조교의 내용 전혀 풀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상위급 마필들하고 국내산 5등급 고저스 서브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모레도 맞아봤고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일단 요즘 김동균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조금 하향세가 맞습니다. 상금을 조금씩 좀 덜 벌고 있는데 완전히 하향세인데 요거 한번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7번마 한강질주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자, 2번을 넣고 1번, 4번, 7번 2번을 넣고 1번, 4번, 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잡고 갈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딱 보고 완전히 결정을 할 것인데 2번마 온평타운이 지금 약간 하향세에 있는 마방이죠. 10조 종호 쪽에서 마방이 조금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하향세를 타고 있는 마방이 딱 그겁니다. 10조 종호 쪽에서 마방하고 52조 김동균 쪽에서 마방 이 두 마방의 마필들이 조금 많이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좀 더 막 상금을 벌여야 되는데 그 상금을 다 벌지 못했고 또 여기에 따지고 보면은 전승규 주구사 마방도 일단 조금 하향세를 탔고 조윤선 마방도 일단 탔고 조금 최근 들어서 하향세를 타고 있는 마방들이 좀 있어요. 이런 마방들은 제가 봐서는 야간 경마 때문에 월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약간 하향세를 타고 있는 모양이에요. 조교를 상당히 잘했던 마방이잖아요. 52조 김동균 조교사 마방과 10조 종훈 조교사 마방은 상당히 조교를 열심히 하는 마방인데 그 월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으면서 약간 바이오리듬이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살려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이번은 온평타운이 최근 2번의 경주 3착 2착을 하고 지금 국내선 6등급 경주 3번의 경주를 뛰었기 때문에 상금 1등 상금이 3,300만원 경주가 아닌 2,200만원 경주로 내려왔어요. 근데 A마필이 온평타운의 단점은 뭐냐면 2번의 경주에서 다리바꿈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사이드하고 선행을 가겠지만은 거리가 늘어난 1200m에서는 불리해요. 만약에 온평타운이 1000m 경주였다면 놓고 때릴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 경주가 1200m에 코너를 한번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1000m는 살짝 한 번만 돌면 되지만 요거는 3코너, 4코너 2번을 돌아야 돼요. 다리 바꿈에 단점이 있는 마필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번 온평타운은
후차권의 막권만 가져갈 거예요. 얘가 부러졌을 때는 아예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마필입니다. 우열이 드러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주력, 지금까지의 뛰는 모습, 지금까지의 조교의 상태를 보면 얘는 놓고 때릴 수밖에 없어요. 2차권에는 완전히 압축된 막권이라고 판단돼요. 그냥 복승식 한 자리는 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부러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막권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번의 상태가 현장에서 뭐 508kg, 지난번에 508kg에서 여기서 빼고 나온다면은 세 방의 막권은 굴력하겠고, 온평타운이 체중이 불고 나온다면은 두 방의 막권으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2번이 아닌 다른 마필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외로 약간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편성 자체가 5등급 안말 경주 편성이다 보니까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일단 출전합니다. 근데 그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완벽한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3번은 라운자이언트가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얘도 지난번에 이목이 은혜서브 조금 강한 상대들과 맞춰서 싸운 건 맞아요. 근데 온사이드하게 이번 경주의 모습에서 지난번에 조교의 모습하고 이번에 조교의 모습하고 좀 확연히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확연히 달라 보이는 걸음걸이는 없어요. 3번마 라원자이언트 안말 468kg 안말 편성이지만은 충막감이라고 생각하기는 현장에서 판단이 필요하겠고요. 10번마 세네켄 지난번에 안말 경주 편성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메타브레이드한테 6마신을 이겼습니다. 메타브레이드는 일단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세네킨도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1200m의 완벽한 말은 아니라고 또 판단돼요. 7번만 알사이먼도 425kg 이런 마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420kg대의 추임마들은 차분하게 레이스를 따라가는 전개에서 엎어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초반에 자리를 선정하려고 조금 무리하거나 조금 외곽에 힘을 소진해버리면은 이런 말들은 또 맥없이 무너져버려요. 지난번에 7월 16일에 6등급 경주에서는 4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안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8월 20일 경주를 인기마로 팔렸는데 제가 420kg짜리 마필의 끝번 게이트의 레이스는 전개 풀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7번 게이트지만 전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취입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되는 마필이고요. 안쪽 1번 알드로너 같은 경우도 모래를 피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오늘 안쪽 게이트입니다. 안토니오 기수는 모래를 잘 피해서 전개하는 기수는 맞겠지만은 그렇다고 1번 알드로너를 놓고 때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이제 복병만은 두 마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인기마의 불안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말하는 복병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호전되어 있어요. 안쪽에 2번마 하늘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분 14초대를 뛰었습니다. 이 마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6월 11일날 김하영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그 다음 경주 7월 16일 경주 때는 김종준이가 느닷없이 안쪽 게이트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이 작은 마필을 힘 소진을 하면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8월 14일 경주 때 김하영 기수가 스타트 능력이 좋았지만은 아예 붙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라스트에 올라오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김하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김하영 기수가 이 마필 어떻게 타겠어요? 이번에도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겁니다. 외곽에 10번, 3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경합을 이루어졌을 때 그 뒤에서 웃으면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2번마 하늘아 이번에는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포샤한테 졌는데 포샤가 뭐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지만은 부담량도 1kg가 내려왔고 적정거리 1200m 해볼만 합니다. 또 한 마리는 11번만 온더풀 섀도우가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선 6등급 경주 입상에 성공하고 국내선 5등급 안말 경주에서 선행을 경험하면서 무너졌고 주행 검사를 하고
지난번에 이무기, 은혜세부, 3번만 라곤자이언트와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이동화 기수랑 기승을 하는데 요즘 최근 이동화 기수가 상당히 말을 잘 타주고 있습니다. 일단 10번과 3번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8월 12일 날 뛰고 8월 20일 날 뛰다 보니까 스포조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행검사를 하고 바로 출전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5주의 공백석에서 조교의 강도도 올렸고 컨디션도 좀 더 끌어올렸고 여기에 8주 연속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만큼 11번만 섀도우, 원더풀 섀도우 얘를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약간 터지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되면서 안쪽에 2번만 하늘아, 외곽에 11번만 원더풀 섀도우 이 두 마필 말씀드리면서 이번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승부 경주인데 1번마 회두령을 인기 1위로 팔리더라고요. 이 마필은 정말 단점이 많은 마필입니다. 제가 입상이 성공했을 때는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할 수 있는 에이스라서 제가 7월 30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는 그 맥락이 아닙니다. 안쪽 1번 게이트에 갇혀버립니다.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를 하니까 맥없이 무너지고 얘도 단점이 뭐냐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능력 마필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뭐 팔리는 마필이겠지만 저는 1번 회두령을 세게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진짜 요거는 인기만 주망이지만 받치는 막권 정도만 가져갈게요. 상태는 올라왔어요. 12번 게이트에서 지난번에 그 정도 뛰었으니까 이번에는 안쪽이니까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모래에 대한 해두령은 모래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복병마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완전히 살아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 자체가 오늘 앞선에도 붙을 수 있는 거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는 마필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 방을 때려야 되는 경주인데 일단 4번만 메인 오브킹을 일단 제가 좋게 보고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의외로 인기마로 팔리더라고요. 메인 오브킹도. 메인 오브킹은 김하영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하영 기수가 일요일날 낙마를 하면서 기수 변경을 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타박상 이런 걸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김하영 기수가 최근 김태희 기수와 완전히 경쟁이 붙었습니다. 김하영 기수가 1년 선배입니다. 딱 1년 선배인데 최근 김태희 기수가 너무나 잘 타주고 있어요. 김하영 기수는 1년 선배인데 김태희 기수보다 더 잘해야 되고 감량도 먼저 뛰어야 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김하영 기수가 그렇게 타박성을 당하고 목에 부상을 당하면서도 이번 주에 정말 재활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번 주에 타는 거예요. 4번만 메인 오브킹 김하영 기수가 최근 타고 입상이 성공했던 만큼 얘도 일단 강하게 봐야 돼요. 복분면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찬스 배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스를 딱 맞아있는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인기마들이 그렇게 편성상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5번마마 야무진 양초도 팔리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도 다부지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차 걸렸는데 3차 갔던 스낙 특송과 원리 위너한테 4분의 3마신 4분의 3마신 반마신 차 이긴 겁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 외곽의 불리한 부분 또 안쪽에서의 유리한 부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마필을 놓고 이번 5경주 중대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성도 조금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7번마 블루에모와 5번마 월드킹맨 안쪽에 1번마 더 파이팅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바로 팔리는데 역시 편성상 팔리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딱히 뭐 더욱 좋아져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7번마 블루에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으로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57의 부담량으로 깨지다 보니까 강화문 유호사도 일단 특탄의 조치를 취했겠죠. 그래서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오수철 기수가 수요일에 일단 직접 조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얘도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합니다. 모래에 대한 약간의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외곽으로 빼가지고 외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일단 오수철 기수가 항상 최근에 말 타는 모습을 하니까 상당히 잘해요. 그러니까 안쪽에 처박혀 있었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수철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면. 다들 좀 더 외곽으로 빼가지고 한 템포 빠르게 올라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던 기수입니다. 7번 블루헤머를 일단 봐야 돼. 근데 그렇다고 얘가 또 완벽한 충막감? 뭐 추입은 하겠지만은 포지션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 주로의 상태를 보면 안선에서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놓고 때릴 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오바마 올드 킹맨도 역시 1400m에 이번 경주가 이게 이제 매니피의 자마이고 활동적인 기대치는 있지만은 1400m의 첫 도전이라는 게 약간 좀 걸리고요. 자, 그래서 보는 마필이 4번마 곤곳 일척이 되겠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되고 외곽에서 무빙을 뗄 수 있는 타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기가 없었음에서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띠즈 파이팅을 9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부담량은 높지만 빅토아르 기수가 그런 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 돼요. 외곽이 10번만 순간 터치가 외곽에서 빠르고 안쪽에 3번만 온평퀸도 빠르지만은 4번만 곤고델 척도 스타트 능력에서는 뒤지지 않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9마신이라면은 제가 봐서는 이번에 선입 외곽 전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해도 입상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4번만 곤곳 일척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순간 터치도 외곽에서 일단 무빙으로 선두권에 치고 나갈 겁니다. 얘도 일단 체중을 좀 더 빼야 되는 부분인데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고요. 1번만 더 파이팅 안쪽 게이트에서 매번 추입형의 스타일로 각질을 좀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각질을 좀 바꾸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안쪽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김정준이가 무리하지 않게 그냥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기라면서 마지막 한 발을 봤으면 됐겠어요. 그러니까 각질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각질을 추입으로 바꿨는데 그게 일단 통했다는 거예요. 1번만 더 파이팅 일단 봐야 됩니다. 4번과 1번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갈게요. 이번 경주는 4번과 1번을 가장 세게 보고 11번만 3명 강자도 지난번 배당을 터뜨렸지만 전기가 너무나 잘 풀렸죠. 이번엔 외곽 11번 게이트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번 6경주는 4번만 공고 일척과 1번만 더 파이팅 이 두 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놓고 때려보려고 고민 중에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7경주는 한번 오픈해 보겠고 만약에 이 마필이 현장 컨디션까지 완전 끌어올렸다면은 제가 한번 현장에서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7번마 친의 한수와 11번마 트로팅 라일리가 두 마필이 팔립니다. 7번마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제가 주중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오수철 기수가 기승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수 자체가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더라고요. 최용근 조교사가 직접 조교도 하고 정말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54의 부담 역량?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수철 기수가 탔다면 3kg 감량이라서 51이 되는 거죠. 51이 되면 51이면 무조건 해볼만 해요. 근데 최용근 조교사가 요거를 직접 조교를 하고 김용근 기수를 기승시킨다?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제가 복귀해서 조교해서 못 찾았던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놓고 때려보려고 그러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11번마 트로팅 라인 역시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있다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마 신의 한수가 김용근 기수가 요거를 김용근 스타일상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고 아예 몰아가지고 앞에 붙어버리면은 7번마 트로팅 랄리하고 두 마필이 일단 싸워야 돼요. 둘 다 약간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7번과 12번 요거 좀 생각해요. 요거 이제 최저배 당입니다. 두 마필이. 그래서 제가 일단 찾았던 마필은 안쪽에 1번마 당찬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도 보고 미국산 마필인데 요게 이제 제주도 육성목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체중 조절을 하지 못했고 조금 기복은 약간 보이고 있는 마필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당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찍었던 마필인데 글로벌 캡틴 있지 않습니까? 10주 종호울 쪽에서 마방에 있던 글로벌 캡틴의 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약간의 농땡이 기질과 뭔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에서 이번에 조교를 좀 더 지금까지 세게 하지 못했는데 이게 뭐 제차 탈락도 있었고 제차 탈락 같은 경우는 이제 발바닥에 있는 쿠션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발굽 부분인데 쿠션 부분이 되는 부분을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12번을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게 탈락이 되면은 뭐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운동화를 실 때 깔창을 빼고 뛰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깔창을 빼고 신발 쿠션 작용하는 깔창을 빼고 뛰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쉬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다 나아지고 좋아지면서 자, 이번에 이동화 기수가 이걸 직접 조교를 하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체중이 26kg가 불었는데 이 체중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체중이 빠졌던 부분인데 468kg 요게 이제 적정 체중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불어도 됩니다. 이런 강한 조교를 했는데 체중이 더 불고 나온다. 그건 더 좋게 봐야 돼요. 충분히 일반화 당찬 세력의 1번 게이트. 그리고 이마필이 당찬 세력의 스타트 능력이 예전에 보면 13초 6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늦는 마필이 아니야. 모리도 다 적응했지.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조교 때 75%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한 90%까지 올렸지. 컨디션 자체를 워낙에 많이 끌어올렸던 만큼 일반화 당찬 세력을 놓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7번과 12번 정도만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뭐 11번 한강체프 같은 거 약간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어느 때는 진짜 엄청나게 뛰는데 어느 때는 또 못 뛰어요. 요거는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경주는 당찬 세력 요 마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진짜 여기도 진짜 부진마 경주 편성이에요. 일단 뭐 안쪽에 울트라킹부터 확실한 일단 변화가 필요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일단 이 마필도 이제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이라서 뭔가가 아직 부족한 마필이에요. 뭐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라는 거. 근데 여기 4번하고 9번 거센돌풍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르죠. 얘도 일단 조금 모리를 피해야 된다는 부분. 2번마 슈퍼다이아가 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20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일단 공백에서 이 주행검사 때 장기유양을 했을 때 주행검사했던 489kg였습니다. 약간 몸이 좀 무겁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어린 마필이고 그리고 국내선 4등급 안말이기 때문에 경합을 이루어지면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2번, 4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약간의 앞선에서 일단 많은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9번마 고센도필도 일단 1200m가 일단 적정 거리입니다. 28주 최상시 쪽에서 마방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지난번에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스포조교 한 번을 했는데 이번에 두 번을 했어요. 스포조교는 선행형 마필들한테 스포조교가 필요 없지만은 이렇게 추입형의 마필들한테는 각질이 자유로운 마필들은 능력을 보였을 때는 스포조교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외곽 10번 게이트 자리 선정을 실패했던 부분 1200m의 적정 거리만큼 9번마 거센돌풍도 괜찮고요. 4번마 더블 블랙이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빼고 날아야지 제가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514kg인데 여기서 체중을 빼고 나오지 못하면은 노려볼 생각은 별로 없고요. 받치는 맞고 정도만 가져가겠고 여기서 만약 체중 자체가 5kg, 7kg 정도만 빼고 나오면 4번만 더블 블랙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막 큰 능력 자체가 판단되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12번마 글로벌 매직도 성격 자체가 약간 칼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조교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의 장출 기수,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모리를 계속 맞고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하완식 기수가 추입으로 날아가가지고 입상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것도 일단은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다.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4번, 9번, 12번 4번, 9번, 12번 이렇게 세 마리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6번마 컴플리트 타임과 7번마 더블 엣지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6번마 컴플리트 타임 같은 경우는 6주의 공백에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행군의 레이스를 전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마필이 1400m에 1200m만 뛰고 1400m에 뛰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 오씨 이 안만 자체가 1200을 뛰었다가 1400을 뛰어가지고 혼합 4등급 경기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일단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일단은 부담량이 4kg가 올라갔고 앞말이고 코너 4개짜리 좀 더 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주력 막고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괜찮아요. 7번마 더블 엣지도 지난번에 3착을 했는데 지금까지 A의 모습을 보면 추입형의 스타일이고 안쪽 펜스 전개를 했을 때 잘 뛰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딱 3착을 왔는데 단출한 편성에서 8마리 뛰는 경주 편성에서 추입탕을 잡지 못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직전 경주 3착을 했는데 만약에 이 마필이 12마리가 뛰는 레이스에서 추입을 했다면은 5착도 못 왔을 거예요. 근데 8마리 그렇게 빠른 말도 없는데 여기에 3착을 했어요. 이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병마 중에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는데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시종 무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좋아져 있는 경주 편성이고 6번하고 4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끌고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요. 약간 겁이 있는 마필이라서 외곽 게이트에는 좀 불리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안쪽으로 내려왔고 해볼 만한 상대예요.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는 제가 3경주는 좀 안정적으로 충막감 잡고 5경주는 중배당, 이번 9경주도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졌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데 상당히 편성 자체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안쪽에 이번만 문항문이 58의 부담량이 너무 늘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은 체중을 좀 더 빼야 되는데 체중을 빼지 못하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현장에서도 이번에 체중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490kg대까지는 일단 내려놔야 돼요. 지난번에 483에 뛰었다가 9kg가 불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 경주 편성 자체가 좀 더 내려왔고, 근데 부담량이 58이야. 지난번에 중속에서도 안토니오 기수가 조금만 밀어서 붙었거든요. 편성 자체가 센 편성은 맞았지만은 그래도 또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의 안토니오 또 갇혀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7번말 럭키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큰 능력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공백에서 뛰었다 치지만은 그 전에 뛰었던 1월달에 작년 12월달에 뛰었던 부분은 어떡할 겁니까? 센 레이스이긴 센 레이스였지만 발베니한테 졌다는 거예요. 7번 럭키온도 좀 더 걱정이 되는 거고, 8번막 퀵실버 키튼도 힘으로 뛰는 스타일인데 이마필도 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바꿈만 잘하면 되는데 다리 바꿈은 못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마필은 외곽의 11번 베링맨이 되겠습니다. 매번 다리 쪽에 질병 쪽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수철 기수가 아닌 이상규 기수가 기승합니다. 그러니까 오수철 기수는 워낙에 다른 말들을 많이 타서 그런지 요건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해요. 이상규 기수가 추임말을 타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워낙에 부담량이 51kg까지 내려왔고, 예전에 이게 장추엘 기수가 타고 입상했을 때가 56입니다. 그때보다 5kg가 내려왔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컨디션이 좋고 상태가 좋았는데 1700m 1분 51초, 이번 경우 2800m지만 장추엘 기수가 3착 했을 때 1분 58초 9였거든요. 5만 신으로 따지면은 1분 57초까지는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외곽 11번와 베링맨이에요. 완전히 거의 뭐 백판급의 마필로 팔리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스카이들폰 김효정 기수가 타는데 지난번에 3착 4착 했던 마필들하고 거의 착착가 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추입으로 얼마만큼 잘 따라 붙으냐, 요게 일단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일단 저는 9번마 원더풀 K를 일단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승급전에 부담량 2kg가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선행형 마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8번하고 10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인데 9번도 온도풀 K도 지지 않아요. 힘으로 상당히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동화 기수가 강하게 밀어버렸을 때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던 마필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인기마들이 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다. 단점이 보인다. 그렇다면 복병마인 9번 온도풀 K 충분히 저는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8초 여기에 부담량 2kg 내려왔고 상태 여전히 좋고 직전 경주 약간의 경합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라면 9번을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체중 체크하고 현장에서 박성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의 종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주의 편성입니다. 올말 경마이고 문세영 기수가 없기 때문에 충막감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기수들, 마방에다 상금을 벌 수 있는 마방에서 준비하는 마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방도 한번 제가 알아보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 정말 열심히 꼭 좋은 성적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